찾았어. 꽁꽁 얼어붙은 겨울철 땅속 보물은 수명을 늘리는 최고의 상약인 소나무의 뿌리혹 송근봉. 동글동글 진귀한 모양의 송근봉은 겨울철 허한 기운을 채워주는 신비의 약재다. 자연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게. 송근봉 제출 경력 35년의 정도환 씨. 해발 800m가 넘는 강원도 인제 겨울 산자락. 오전 8시 눈 쌓인 겨울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평균 경사도 50도가 넘고 최대 80도의 가파른 눈길을 오르는데 다리에 힘 풀린 제작진마저 직접 밀어주기까지 하는 이 사람. 힘들죠?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이게.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고 험난한 겨울산. 오르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할 수밖에 없다. 이게 보는 거와 틀리게 경사도가 한 70도에서 80도가 나온다고 보니까 뭐 이 달리기 경주하는 거 똑같다고 보셔야죠. 산행 3시간째 겨울산에서 찾는 것은 뭘까? 이 송근봉이라는 게 채취를 하려면 또 이런 곳이 아니면은 자생을 하지 않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의문의 송근봉. 경사가 심한 험난한 산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데 산행길부터 범상치 않다. 그런데 그때 미끄러운 눈길에서 사정없이 굴러버렸다. 미끄러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발을 헛디뎠어요. 미끄러워갖고 눈이 많이 와갖고 미끄러운데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좀 방심하는 바람에 미끄러졌죠. 그리고 겨울산이 위험하지요 많이. 겨울철 신비의 약재라 불린다는 송근봉. 희귀한 송근봉을 찾아 거침없이 산을 오르는데 그런데 주변 한번 살피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산길을 오르고 또 오른다. 자세히 보니 주변 곳곳에 소나무 군락지가 있지만 눈길 한번 주지 않는데 과연 그 이유는 뭘까? 이 앞에 이런 소나무에는 송근봉은 없는. 송근봉은 정상 부위. 송근봉을 찾으려면 정상 부위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올라가는 길을 못 보는 거예요? 네, 올라가면서는 보시기 어렵습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끝없이 오른 이유. 800m 고지 정상 부근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만 송근봉이 있다는 것이다. 산행 3시간째 점점 정상이 다가오는데 선생님 거기 이제 정상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거기 정상 아니에요? 그 위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에? 또 넘어가면 또 있어요. 이거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또 더 가야. 잠시 숨 쉴 여유조차 없이 계속되는 겨울 산행. 작은 봉우리가 아닌 최정상 양지 바른 곳에 올라야만 송근봉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1시간 후 갑자기 걸음을 멈춰선 사람들. 이쪽이 이제 그래도 있을만 하겠는데 이쪽으로.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부터요? 양지 쪽으로. 정상 부근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있는 소나무들을 직접 살펴보는데 정상에 다다르자마자 제각각 흩어져서 송근봉을 찾기 시작한다. 그런데 눈으로 덮여있는 겨울숲 속에서 송근봉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이렇게 봐보세요. 요것이 이제 소나무 뿌리인데 전체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요것이 이제 혹이 이렇게 돼갖고 티 나온 게 있어요. 예, 요것은 이제 이렇게 티 나온 송근봉을 보고선 그 주위를 탐색해서 찾는 형태로 갖다가 거의 99% 그렇게 찾는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소나무 뿌리에 달린 혹이 바로 송근봉이라는 것. 그런데 갑자기 흙을 파낸다. 요것이 이제 요런 형태의 흙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박테리아, 세균이 번식하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어떤 그런 포자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박테리아나 이런 것이 형성이 돼갖고 송근봉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곳에서 소나무 뿌리를 확인하는 이 사람. 소나무 뿌리에 기이한 형태로 달린다는 뿌리혹 송근봉. 조심스레 흙을 파보는데 뭔가 찾은 것일까?
없어요? 허탕이에요? 기대와 달리 귀한 송근봉은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아 이게 눈으로 봐갖고는 안 되고 그 지형하고 위치하고 그거 맞아야 되는데 그 뭐 소나무 무조건 소나무 밑에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 감이 있어요. 근데 겨울산은 좀 더 많이 어렵죠. 안 보이니까 눈이 쌓이면 좀 깊이 박혀서는. 각자 흩어져서 나름의 감으로 송근봉을 찾은 지 1시간째. 그런데 얼어붙은 땅을 다시 파기 시작한다. 과연 송근봉을 찾은 걸까? 지금 현재 나와 있네. 어디? 여기 또 송근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까지. 그죠? 네. 여기 송근봉이 맺혔네요. 소나무 뿌리에 동그랗게 달린 이것. 자, 요것이 송근봉입니다. 아, 이게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쁜 거는 이렇게 많이 맺히는데 네. 요 하나밖에 안 맺혀 있네요. 드디어 발견한 송근봉. 소나무 뿌리에서 세균의 번식으로 생긴 흙덩어리가 바로 신비의 약재 송근봉이다. 복령도 이런 형태의 땅에서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가을 늦게서부터 겨울에 죽은 나무 이런 데서만이 그 복령이 생겨요. 죽은 소나무에 기생하는 버섯의 일종인 복령과 모습이 흡사한 송근봉. 송근봉은 살아있는 소나무 뿌리에 붙어있는 혹이다. 근데 이제 그 현재 여기는 땅이 너무 어렵고 돌이 많아갖고 캐기가 안 좋아요? 예 못할 것 같습니다. 산행 시작 6시간이 경과한 오후 2시. 정상 곳곳의 소나무 뿌리를 일일이 살펴보는데 지팡이로 바닥만 두드린다. 눈과 흙으로 뒤덮인 겨울산. 그 속에 숨겨진 송근봉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렇게 두드려본다고 그 속을 알 수 있는 걸까? 이게 보면은 땅이 똑같은 땅 같아도 자 보세요. 이게 다 틀립니다요. 이거 소리 안 나죠? 자 여기는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포자라든가 어떤 박테리아가 잘 퍼질 수 있는 형태가 되면은 공간이 비어 있겠죠. 공간이 비어 있게 되면은 이 북소리가 나겠죠. 땅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고 송근봉을 찾는다는 것. 송근봉이 있는 소리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한 60-70% 있지 않을까. 제 경험에 보면은 그리 생각됩니다. 일단은 뭐 오픈을 해봐야 알겠죠. 과연 소리만으로 땅속에 숨겨진 송근봉을 찾을 수 있을까? 소나무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레 흙을 파내보는데 송근봉과 소나무의 수령과 상관관계조차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송근봉을 찾아내기란 더욱 쉽지 않다. 아유 땅이 얼어갖고 아주 안 파지네요. 땅속까지 얼려버린 겨울산에서 송근봉을 찾는 것도 채취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때 어이구 저 송근봉이 보이네요 여기. 감자같이 동그랗게 생긴 송근봉 하나. 자 이게 송근봉입니다. 시로라기처럼 얇은 뿌리에 비해 크고 동그랗게 맺힌 귀한 형태의 송근봉. 아주 작다고는 못 보고 이거는 이제 일부분에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보면은 송근봉이 요 줄기에 이만한 크기면은 상당히 큰 것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양지 바른 정상 소나무 군락이 있는 이곳에서 발견한 송근봉. 그런데 더 큰 송근봉이 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조심스레 얼어붙은 땅을 파내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가 나왔습니다. 예상이 적중했다. 작은 소나무 뿌리 사이에 고구마처럼 주렁주렁 매달린 거대한 송근봉. 소나무 뿌리와 송근봉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레 파내는데 주변을 파내는 건 역시 쉽지 않은 작업이다. 밑으로도 또 갔어. 여봐 여기. 와. 어떤 작품성이나 이런 거를 갖다 살려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막 해다가 끊어져 버리면 다 훼손이 되잖아요. 또 겨울에는 이 얼어 있어 갖고선 이 은매가 톡톡 끊어져 버려요. 금세 부러져 나간다고 봐야죠. 송근봉은 맺힌 모양 그대로 살리는 것이 관건이다. 얇은 뿌리에 줄줄이 많이 달린 것이 가치가 높다 보니
신처럼 얇은 뿌리 하나도 함부로 캘 수 없다. 계속 연계돼 갖고 줄줄이 사탕으로 갖다 이렇게 된 것이 송근봉은 최고의 못입니다. 이게. 땅속 송근봉을 자세히 살펴보니 엄청난 크기의 송근봉이 줄줄이 동그랗게 맺혀 있다. 송근봉을 캔 지 1시간이나 지났을까. 조심스럽게 마지막 뿌리를 톡 끊어낸다. 자, 하나 나왔습니다. 야, 작품이다.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거대한 송근봉. 송근봉은 동의보감의 송근 100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소나무 뿌리의 하얀 부분을 말한다. 기력이 부족한 겨울철 오장육부의 기를 더해주는 약재라고 한다. 찾았어. 그때 또다시 송근봉을 찾았다는 것. 일주일 산에 올라도 구경조차 힘들다는 송근봉을 운 좋게 또다시 찾았다는 것. 과연 이번에도 송근봉이 맞을까?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다. 어이구, 대물이다. 제대로 오셨어 오늘. 10kg 이상이 나오겠는데. 또다시 발견한 대물 송근봉. 송근봉을 캔 이래 가장 큰 대물 중에 대물이라고 하는데 흙 속에 파묻혀 있는 형태만 봐도 호박 크기의 송근봉이다. 자, 이게 아주 얼마나 대물인지. 자, 보십시오. 저 삽보다도 더 큽니다, 이게. 지금 거의 다 나온 것도 아니고 일부 보이는 것이 이 삽보다 상당히 크네요. 아주 최고의 대물이 나왔네요, 오늘. 신농본 초경에 따르면 오래 묵은 토종소나무 뿌리는 사람의 수명을 늘리는 최고의 상약이라 전할 정도인데 소나무 뿌리는 예로부터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어혈을 다스리고 피를 맑게 한다고 한다. 1시간째 송근봉 채취에만 매달리는데 장난 아니네. 약초꾼 35년 인생에서 처음 캐보는 초대형 송근봉을 캐다 보니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외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얼마나 더운데요? 지금 더우세요 많이? 그러면 다 젖었어요. 작은 소나무 뿌리 끝에 엄청난 녀석이 숨겨져 있었다. 그죠, 윤곽 다 나오니까 어떠세요? 기분 좋죠. 또 이런 뭐 뜻하지 않게 대물이 나왔으니까. 네. 이 정도 크기는 전국에서 이게 최고일걸요 아마. 트림을 많이 보고 많이 찾아보거든요 인터넷 같은데 대물고기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들고 내려가기가 걱정이네. 야, 이건 뭐 어마하게 나오겠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송근봉을 드러낼 차례. 두 명이 힘을 합치고도 쉽지 않은 무게감이다. 요 자체만으로도 지금 한 15kg 이상은 났겠는데요? 15kg 이상? 예. 송근봉 이 정도 하면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글쎄요, 뭐 이런 게 나왔어야지 가격을 알겠죠? 가격을 뭐 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 크기가 그렇죠. 2, 300만 원 할까요? 이 정도면? 시소 가치에 따르면은 그렇게 가겠죠. 아, 그 정도 선이에요? 예, 예. 송근봉은 워낙 희귀하고 알려지지 않다 보니 가격조차 정확하지 않다. 최대한 소나무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흙을 덮어주고 처음 상태 그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약초꾼의 기본 생각이다. 그런데 문제는 가방보다 큰 대물 송근봉. 가방에 담을 수조차 없는 크기다 보니 묶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귀하게 캐낸 송근봉이 부러져도 상처가 나도 곤란하다. 꽁꽁 묶어서 메고 가기로 한 것인데 뭐 더 나가네 무게가. 뚝뚝 소리가 나고 조심해야 한 25kg 나가는 것 같아. 가방 묶어가지. 자그마치 20kg급의 초대형 송근봉을 수확해 내려가는 사람들. 가는 발걸음조차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때 대물 송근봉이 사정없이 굴러떨어졌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 충격으로 송근봉이 깨져버린 것. 이어 붙어있을 때 가장 가치가 높다는 송근봉. 그런데 뿌리 혹이 두동강 나버렸다. 자꾸 다 망가졌어. 아유, 떨어져서. 몸이 움직이니까 끈이 약하니까 그냥 툭 부러지네.
귀하게 캐는 대물 송근봉. 부서진 송근봉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슴이 좀 아프네요, 여기. 부러진 게 그럼요. 오늘 이렇게 큰 게 나올 줄 몰랐죠. 이번엔 아예 송근봉을 어린아이처럼 꼭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려간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하자마자 채취한 송근봉을 깨끗이 씻는 작업을 하는 정동화 씨. 특히 송근봉은 이 겉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이 중요한데 갑자기 송근봉을 가마솥에 넣는다. 지금 왜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커피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삶게 되면은 빨리 커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에 이제 소독 작업도 되고. 끓는 물에 송근봉을 넣고 5분 정도 삶아주는데 약재로 쓰기 위해서는 흙 속의 세균을 비롯해 이물질을 제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5분 동안 송근봉을 데치고 나면 색은 변함이 없고 뿌리 겉껍질만 살짝 익은 상태가 된다. 본격적으로 두꺼운 송근봉 껍질을 벗기는데 이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냥 센 거를 까냐고선 아주 엄청 고생을 해요. 그런데 송근봉의 껍질을 벗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 껍질을 벗기는 거는 이 보시는 거와 같이 송진의 어떤 그런 기름 성분이 많이 담고 있어서 이것을 거피를 하는 겁니다. 이게 속껍질은 사실 아주 연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 닭고기 같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하고선 이걸 제법 맛있습니다. 이게 또 예, 소나무 향이 살짝 나면서 어떤 그 고기살 씹는 맛 닭고기. 아, 진짜 비슷해요? 예. 동의보감에는 송근봉을 허기질 때 삶아 먹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고기 맛이 난다고 한다. 그런데 껍질을 벗기고 보니 뽀얀 속살을 드러낸 송근봉. 향긋한 소나무 향이 나면서 작은 소나무 뿌리 줄기에 줄줄이 열린 모양이 신비롭다. 투박한 나무 뿌리 같았던 송근봉이 껍질을 벗기자 뽀얗고 신비한 무늬의 속살이 드러났다. 피가 있는 거하고 제거해서 이제 이렇게 속만 드러난 거하고는 또 틀리죠. 상당히 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나무 뿌리가 이런 모양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자연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게? 껍질을 벗긴 송근봉은 그대로 널어 자연 건조시키는데 이것은 송근봉 속으로 약성을 모으기 위한 작업이라고 한다. 한 3일 정도는 최하 3일 이상은 말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일 이상? 네. 그런데 굳이 송근봉을 겨울에 채취하는 이유는 뭘까? 자체 내에서 이제 습기가 발설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곰팡이가 많이 낍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여름에는 좀 이런 걸 채취를 해갖고 하는 것이 좀 안 맞죠. 송근봉은 겨울이 제철이란 것. 이런 겨울들이 이렇게 보면은 다 살아 있잖아요. 이게 뭐 융같이 이렇게 아주 뭐 진주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다에서는 자연 진주같이 산에서 나오는 진주라고 보셔야지. 소나무의 작은 뿌리에 기이하게 매달린 혹덩어리 송근봉. 그 속은 마치 진주처럼 부드러운데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월동 준비를 할 때 모든 영양분을 뿌리로 보내게 되는데 이렇다 보니 겨울 송근봉이 가장 약성이 좋다고 한다. 5일이 지난 후 겨울철 영양분이 제대로 건조된 송근봉.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완전히 이제 건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술로 담금을 해도 가능합니다. 정동화 씨는 완전히 건조된 송근봉으로 주로 술을 담그는데 주렁주렁 매달린 그 모양이 하수보다 예뻐서 관상용으로도 좋다고 한다. 술로 담그는 것은 여기에 있는 어떤 그 성분, 사람한테 이런 성분을 갖다 빨리 이렇게 빼내는 역할도 있고 술은 빨리 체내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리 효과도 빨리 일어나겠죠. 술을 가득 부었기만 하면 보기에도 진귀한 송근봉주가 완성된다. 그렇게 서서히 시간이 지날수록 송근봉 표면에 맺혀있는
짙은 갈색의 송진이 우러나오게 된다고 한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맑은 술이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6개월이 지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빛깔에 예, 기운을 담은 것이 나옵니다. 차디찬 겨울, 그 얼어붙은 산을 떠나 껍질을 벗기고 자연 건조시킨 후 6개월 숙성한 송근봉주. 이 송근봉주는 겨울의 허한 기를 보충해주는 최고의 봄맞이가 되는 귀한 약재이자 신비의 약초다.